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8일이고요. 긍정박원 28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라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물주를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그럴 텐데요. 건물주가 부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결국 그 건물이라는 자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임대소득이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그런 상상을 하며 이런 그런 자유로운 라이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잔소리 듣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의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임대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결국 그만큼의 스트레스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김해시 풋살연맹 회의를 가다가 그 건물에 임대 문의가 붙어져 있는 곳에 이제 통화를 몇 명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 30평대 규모가 아니라 최소 70평 이상이 넘어가는 큰 규모들이거든요. 그런 규모들은 이런 식당들이나 어떤 업종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업종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아무래도 잘 안 구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했던 몇 군데는 몇 개월 동안 비어져 있었습니다. 뭐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비어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 상가나 건물에 이제 대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내가 본업이 있지 않고 그 건물 이자로 그 건물 투자한 게 내 본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월세가 만약에 300만 원이 나오는 곳을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6개월이면 180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비어 있었으면 수입은 0원이죠. 거기에다가 대출 이자가 150만 원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50만 원이 아니고, 임대료를 벌지 못한 금액과 그 대출 이자 나가는 것까지 합쳐서 내 마이너스는 한 달에 4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50만 원을 감당을 하고도 만약에 1년이면은 그게 한 5천만 원이 될 거고, 한 5년만 지나도 한 2억 5천 정도에 달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금액인데, 그 상가나 건물이 5년 동안 2억 5천 3억 이상의 건물 그 가치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는 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값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그냥 2억 5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그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규모가 크고 건물의 가치, 그리고 상가의 가치가 클수록 아마 그 고통은 매우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규모가 큰데 스트레스가 적다,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운전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도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땅 주인인 거예요. 우리 풋살장 지어놓은 게 1500평짜리가 우리 가족 거거든요. 근데 그게 30억짜리입니다. 근데 30억인데 30억 하면은 헛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 30억에 대한 이 규모가 매우 크잖아요. 1500평짜리 이 규모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거를 감당해내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30억짜리 건물주다, 자산가다, 뭐 이렇게 얘기만 듣고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30억이 예전에 한 5억 10억 주고 사가지고 땅 가치가 올라서 현금으로 100% 주고 산 거라고 하면은 만약에 10년 동안 이제 5억짜리가 30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25억 그 땅값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차 떼고 포 떼도 번 돈이 꽤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다 그렇게 건물 가치나 땅 가치나 상가 가치가 올라서 다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부동산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면 경매나 이런 게 없어야죠. 근데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정말 악의적으로 그거를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서 피눈물 나게 그렇게 그 건물이나 상가나 토지를 매입을 했음에도 피눈물 나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경매로 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면을 보지 않고 땅값이 이거 30억입니다 라고 하면 와, 돈 많이 벌었네, 부자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족도 땅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풋살장 주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땅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 땅 주인인데 엄청나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통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주들 또한 뭐 우리만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겠다. 그리고 많이 힘들겠다. 물론 돈을 정말 잘 벌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보이는 것 이면에는 어떤 삶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그 이면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원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되룬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훈은 잘되룬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되룬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되룬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열 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 선수만 100명 달성했다. 11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12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한국풋살연맹을 제외한 김해시 풋살연맹 최초로, 시군연맹 최초로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땅 300평 규모의 실내 풋살구장을 지어서 그 안에 스포츠 매트를 깔고 여기에서 유소년 풋살 리그도 하고 대회도 하고 유소년 아이들을 정말 전문 풋살을, 제대로 된 풋살을 가르치는 그런 멋진 장원 풋살 아카데미가 됐다. 15번째, 이렇게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면을 보는 눈을 가지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해 가기 시작했더니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장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 그리고 선수반 100명을 달성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